검증이 돼 있습니다. 검증이 돼 있어요? 네, 이게? 이게 네. 제가 지금 이 책도 이름을 얘기하면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켄 피셔라는 분이 네. 최근에 책을 내신 게 있어요. 네, 켄 17가지 주식시장의 미신인가 하는 제목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데 네. 그 책뿐만 아니라 곳곳에 나온 얘기지만 제가 이제 숫자를 하나 불러드려 볼게요. 네네. 주식을 하나를 갖고 있을 때 주식을 하나 갖고 있다. 네, 그게 올라가서 플러스일 확률과 네. 떨어져서 마이너스일 확률은 네. 몇 프로냐 네. 되게 알고 싶은 얘기잖아요. 어. 근데 이거를 기간으로 나누면 네. 평균에 수렴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매일 내가 어떤 주식을 한 번씩 들여다본다고 쳐보세요. 네. 그러면 오를 확률이 53%입니다. 어.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라 이거예요. 매일매일은 네. 기업의 가치가 변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반반이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들여다보면 한 달에 한 번. 네. 그 반반 아니에요? 62%까지 올라가요. 와, 많이 올라가네. 네, 많이 올라가요. 네. 그러면 한 분기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보면 그럼 한 70% 되네요. 맞아요. 68%고 어. 1년에 한 번 들여다보면 네. 73%. 아. 5년에 한 번 들여다보면 87%, 네. 10년이면 94%, 네. 20년에 한 번 열어보면 네. 100% 오른다는 얘기예요. 주식이. 조금이라도 오른다. 네, 좀 플러스일 것이다. 무조건 플러스다. 플러스일 것이다. 20년에 한 번 20년 뒤에 보면 무조건 플러스다. 네, 네,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망한 주식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네네. 생존 편향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미국 주식 시장 전체를 놓고 본 겁니다. S&P 500을 놓고 이제 기준을 세워 본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를 투자했을 때도 매일매일 보면 야, S&P 500 좋은 것들만 모은 거 아니야? 맞죠. 하지만 네, 네. 반반밖에 그러니까 홀짝인 거예요. 매일매일 열어보면. 네. 근데 1년에 한 번 열어보면 70%고 네. 분기 한 번 열어보면 68%니까 이게 오를 확률이 점점 높은 네. 이 인간들이 뭔가 좋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하나 더 이 노벨상을 수상한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네. 그분이 전망 이론을 내서 노벨상을 수상하셨는데 네. 이분도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인간이. 심리학적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네. 투자 손실 10%에서 느끼는 이 고통, 투자 손실이 마이너스 10%. 네, 마이너스 10% 났다. 저번 그러니까 주에. 네, 어제. 어제 10% 났을 때 그 고통을 네. 회복하려면 네. 주가가 25% 정도 올라야 똔똔이 된다 이거예요. 아, 심리적으로. 네, 10대 10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손실을 더 무섭게 느끼는 거죠. 네. 그럼 다시 아까 얘기로 넘어가서 네. 매일 한 번씩 열어보면 반반이라고 했어요, 제가. 네. 반반인데 올랐으면 기쁨을 10만큼 느끼고 네. 떨어지면 25만큼 느끼는 25 거잖아요. 잖아요. 네. 그러면 주식투자가 불행하네. 무조건 불행한 거예요. 인생이 무조건. 불행해지네요. 하루에 한 번 열어보면 네. 심리가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이제 극복하려면 최소 이제 75% 이상은 네. 돼야 되니까 1년에 한 번 열어봤을 때는 똔똔이 되고 돈은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연말정산할 때 한 번씩 열어보면.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그 정도로 이 움직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왜 그걸 매일매일 열어보느냐. 아. 저는 이제 네. 매일매일 고객들이 물어볼 수 있고 네. 계약하시는 분, 뭐 연장하시는 분, 해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매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인 거고 네, 네. 여러분들은 그 기업이 좋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한 1년 정도 가져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네. 매일매일 열어보면 기분만 안 좋고 기분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무서우니까 팔게 되죠. 네, 네. 마이너스일 때 팔게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니까 노벨상을 받으신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네, 네. 이 신사임당 유튜브는 매일 한 번씩 봐도 되는데 그 거기서 나오는 주식을 매일 열어보면 결국에는 주식에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네. 이 시세판을 네. 쳐다보지 마시라라는 시세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세판을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주 볼수록. 그렇습니다. 어. 너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고통이 더 크다. 네. 그래요? 실제로? 저는 그 해보시면. 고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기분 좋은 일들은 네. 와 하고 사실은 보통의 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근데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주가 확 폭락했으면 네. 그냥 그날 뭐 또는 그 주의 그 기분이 그냥 연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에 일도 잘 안 잡히고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실제로 하락의 고통이 저한테도 당연히 똑같은 인간으로서 더 크게 네. 작용하는 듯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호가창을 안 볼수록 좋은데 코스닥이 천스닥을 갔다는데 안 볼 수도 없고. 아니 천스닥을 간 게 뭐 10년인가 20년 만이래요. 네. 20년 만에 한번 보니까 무조건 올랐잖아요. 보세요. 아니 천스닥 갔다는데 내 종목은 어떻게 됐나? 코스피가 그런 이렇게 뉴스 돌 됐다는데. 때만 보세요. 천스닥일 때 한번 보고 네. 1500스닥일 때 한번 또 보고 네네. 이런 식으로. 저는 천스닥 가는 동안 주식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공부만 계속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김현주 대표님의 말을 믿습니다. 그럼요. 기회는 언제나 있고 시장은 언제나 열려 있다. 그럼요. 진짜예요? 제가 네. 그런 거를 좀 이제 돌이켜 봤더니 네. 제가 이제 어디 미디어에 나가면 항상 네. 돈 지금 벌려고 집착하지 말고 기대 네. 수익률 낮추고 조급해하지 마라. 기회가 온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정말 기회가 올까? 근데 그 질문 딱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네. 썰을 풀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을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많이 보셨겠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으로만 한 100억 정도를 100억.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네, 저는 네. 많이 벌었다고 해요. 10억, 20억은 네. 뭐 PD님도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쇼핑몰 이쪽 많이 유튜버 많이 보셨겠지만 네네. 주식도 한 100억은 돼야 그래도 내가 좀 많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이 네. 어떤 한 시국에 예를 들면 코로나 시국에만 생기고 한 10년 후에 생긴다면 네. 조급해야 되죠. 일반 네. 투자자분들도. 네, 네. 작년을 놓쳤는데 어떡하지? 지금 무리해서라도 벌어야 될까? 네. 근데 물론 작년에 100억을 버신 분들도 꽤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주식을 프로로서 시작한 게 2007년입니다. 네. 그 이후로 언제 부자가 나왔는지 돌이켜 보니까 네. 2009년에 한번 나와요. 2009년. 리만 사태 폭락 이후에 다시 반등장에서 부자가 되신 분이 한 부류가 있고요. 네. 100억 부자들이.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어디에 있냐면 2011, 12년에 이른바 차화정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그 안타까운 네. 지진 사태 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네. 주력 섹터들이 쫙 올라간 네. 그때 100억 부자들이 또 나옵니다. 2차 100억 부자 생성기. 네, 그렇죠. 네. 3차는 2014, 15년. 네. 그때 언제냐면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제약 바이오, 화장품이 날아가던 이른바 중소형 전성시대. 네. 그때도 100억 부자가 수두룩 빽빽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쯤 네. 저기 미중 무역 분쟁 네. 때 부자들이 또 나와요. 외국 주식으로 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그러니까 보세요. 2007년부터 2020년 딱 13년 동안 네. 100억 부자가 수두룩 빽빽 생성되는 타이밍이 5번 있었어요. 2년 반에 한 번이에요. 그러면 네. 2023년에는 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80까지 살지 83까지 살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리고 100억이 있으나 200억이 있으나 1000억이 있으나 인생에 크게 차이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2020년에 부자가 못 됐다고 해가지고 무리해서 더 가난해지는 것보다는 네. 2023년 한 타임 3년 동안만 친구 보지 마세요. 부자 친구 배 네. 아프면 3년 후에 100억으로 같이 만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귀납적으로 봤을 때도 네. 2, 3년에 한 번씩은 큰 부자가 될 기회가 오니까 지금 네. 여러분들은 2021년, 22년을 공부하는 타이밍, 2022, 2023을 돈 버는 타이밍으로 생각하시면 네. 충분히 10억 부자가 될 기회가 한 번 있을 거고 그리고 또 2, 3년 후에 그걸 다시 10배 튀겨서 100억 부자가 될 확률이 있을 겁니다.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은 뭐 끼케야 네. 4, 50대 정도가 네. 많으실 거고 아니요. 한 20대 30대 제일 많아요. 그렇죠. 20, 30대가 제일 많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지금 뭐 내가 지금 당장 2020년에 부자 못 돼가지고 어떡하냐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자 되는 타이밍은 그게 길지 않다는 거죠. 길지 않아요. 언제나 네. 만들면 한 1, 2년 이내에 몇 배가 확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저 38살이고 네네. 피디님 이제 네, 37이시잖아요. 저희 그럼 20, 30대 지금 구독자분들이 저희보다 10살 어리잖아요. 그죠. 기회가 두세 번 남았고 네. 두세 번 중에 한두 번만 잡아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피디님보다도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기회를 잡는다는 게 잡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놔야 네. 기회가 제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식을 공부를 해놔야겠다라고 진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금융위기가 오면 저는 살면서 네네. 금융위기를 실제로 겪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뭔가 얘기로만. 자산을 가지고 네. 겪은 적은 없다. 네네. 네네. 왜냐면 저는 2008년 위기도 전혀 몰라요. 네네. 저 그때 전역했거든요. 네. 뭘 알겠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뭐 여자친구 만들려고 막 혈안이 돼 있고 이렇지. 그래서 저는 전혀 몰랐는데 네. 이제 2009년 말에 이제 처음 이제 주시장에 들어왔는데 뭐 그때 뭐 팍스넷이라고 그때 네.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알바 하는데 그 금융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난 모르는데. 그래서 그게 부자가 네, 그런 때에 사야 부자가 생겨나요. 된다. 맞아요. 그렇구나. 근데 방송하는 내내 제가 방송국에 있었는데 2016년에 최종적으로 그만뒀거든요. 네네. 그 케이블 방송은 네네. 유튜브는 계속 하지만 네. 그때 그만둘 때까지 위기가 오면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네. 위기가 안 왔어요. 네. 계속. 그러다가 이제 그 코로나 때 네. 왔잖아요. 작년에. 네. 이 라이브로 위기를 본 건 태어나서 처음인 거예요. 네네. 네. 너무 신기한 거야. 막. 근데 왜 안? 네? 사실 사셨잖아요. 근데 대형주 위주로 좀. 근데 그때 문제가 있었어요. 뭐예요? 제가 그거를 조금밖에 못 사는 이유가 있었어요. 음. 돈이 부동산에 다 묶여 있으니까 네네네. 이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네. 아니 생각으로는 그렇게 쇼크가 오면 왜냐하면 그 전에는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전세 전환을 하고 그럼 월세 받던 걸 전세로 바꾸면 유동성이 생기니까 그걸로 이제 좀 사고 다음번 하면 그 다음 거를 또 전세화해서 그렇죠. 사고 이렇게 해서 찬찬히 사 모아 나가면 되겠지. 네네. 라고 하고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네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일단 있는 캐시 중에 좀 있는 거 샀어요. 너무 빨리. 근데 그래 끝났어요 그냥. 맞아요. 그래서 야 이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어느 정도는. 네. 그러면은 이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려면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왜냐면 아작 났을 때 같이 나도 아작 나 있으면 그렇죠. 의미가 없으니까 뭔가 그래서 이제 이 주식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PD님의 그 전략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주식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이 이 주식형 자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아작이 나요. 근데 네. 좀 덜 나고 회복할 때 좀 많이 회복하는 것을 노릴 뿐이죠. 근데 부자분들 보면 PD님 말씀에서 이제 언뜻 떠올랐는데 그분들은 주식에 모든 돈을 넣어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위험할 때만 돈을 다 넣었다가 다시 빼는 거예요. 네. 그럼 돈 어디서 가용하냐? 주로 이제 현금성 자산 어느 정도 뭐 수십억 있는 거, 그 예금에 있는 거 넣기도 하지만 대출해서 많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대출. 네. 근데 이제 대출을 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부동산에 너무 이제 몰빵이 돼 있으면 네. 그거 자체도 대출을 일으켜서 사셨다면 네. 이제 가용성 자산이 좀 떨어지겠죠.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면은 내 건물에서 대출 빌리는 건 되게 쉽고 금리도 낮잖아요. 네. 그래서 넣었다가 다시 빼가지고 다시 이제 그 부동산으로 가고 말씀하신 그 전월세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현금을 근데 또 그거를 옵니다. 그 기회가 그러니까 그때 딱 해가지고 뭐 대형주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딱 벌고 또 바꿔서 부동산 하나 사놓고 아니 따블이 아니라 보니까 저 막 그걸 보니까 저 막 5배 6배 나온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건 5배씩 났죠. 그거를 왜 안 샀지? 막 그 진짜 저는 다음에 똑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그때 네. 아마 이제 PD님은 또 네. 재밌는 광경을 보실 거예요. 네. 한 10년간 이거 얘기만 듣고 네. 위기가 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이번에 했는데 네. 조금 덜 먹었다 이거였잖아요. 네, 네. 근데 몇 년 후에 또 위기가 오면 네.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물론 이제 그게 감염병인지 뭐 네. 금융위기인지 뭐 부동산인지 다른 위기로 오긴 오는데 네, 네. 행태는 똑같아요. 일단 팔아. 네. 주식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네. 야 내가 부동산 갖고 있는 거 진짜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1500포인트에서도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어쨌든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주식하는 처음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890을 보고 난 사람이기 때문에 네. 1,500이 좀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더 떨어져도 괜찮다. 조금 나중에 하신 분들은 네. 2,000포인트 뭐 1,800에서 2,100만 보셨으니까 네. 1,500만 가도 막 벌벌 떠는데 저는 야 리만에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는 지금 네. 아직 좀 이렇게 저는 그때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로 막 그때 뭐 그거 그렇게 표현하죠. 네, 모든 뉴스에서. 뉴스 전문가분들이 다 이제 주식 팔아야 된다. 나라 망한다. 네. 예전과는 뭐 다르다. 경제가
경제 시스템 자체 붕괴가 올 그렇죠. 수 있다. 그렇죠. 퍼펙트 스톰이 그것도 시작됐다. 똑같아. 단어들도 똑같아. 아 진짜. 리만 사태 때 똑같았고 피그스 위기 때 똑같았고 네.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때 똑같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위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네네. 급격하게 떨어졌다 급격하게 올라오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는 때가 돼버리니까. 맞네요. 그 기회가 네. 이제 빨리 사라지니까 네. 조금 더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이 이게 제가 계속 이제 보잖아요. 이제 저도 공부를 하고 네, 네, 있거든요. 네. 열심히. 네, 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식 공부를. 근데 이제 예전에는 네. 주가 지수구나 라고 주식시장을 인지를 했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안에서 막 바뀌는데 그냥 위에가 주가 지수인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느낌이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걸 아셨으면 이제 요게 네. 요렇더라도 네. 버는 사람이 항상 있겠구나. 버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죠.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네. 난 주식이 제자리라도 버는 사람이 있다는 게 뭔 쌉. 아니, 그렇게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게 그냥 위에 포장지만 그대로고 안에서 난리가 나 있더만요. 보니까. 지수를 네. 투자하는 사람은 사실상 별로 없고요. 네.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근데 이제 왜냐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문가 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ETF를 네. 그 정률적으로 사야 된다. 매달 적립식으로 네, 적립식으로 그렇게 이제 네. 얘기를 하니까 네, 네. 그거랑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는 방향이랑은 완전히 좀 많이 다른 방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수면에 있는 거 네, 네. 말고 네. 밑에 막 움직이는 것을 내가 볼 수 없거나 보기 싫거나 네. 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네. 그래도 지수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네. 다른 자산들보다는 높이 올라간다라는 네, 걸 네. 믿는 거죠. 알겠습니다.